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를 경고한 게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기관과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대거 매도하면서 미 국채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들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는 이날 무려 3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1.66까지 올랐고, 이로 인해 지난 4개월간 안정세를 보였던 빅스지수는 다시 한번 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나스닥은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 큰 패닉을 줬고, 이번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지난 4월 저점 이후 시장이 36%나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 이번 빅스가 급등을 한 것으로 오히려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 얘기는 이번 시장에서 좋은 물갈이가 진행될 예정이라, 만약 이 빅스 지수가 점점 올라가 30 이상일 때부터는 정말로 이 기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서도 보셨겠지만 빅스의 급등은 통상적으로 단기 저점의 신호라 실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즉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확실히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나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도 중국의 해외에서 만든 제품까지 포함해 히토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아 결국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엄청난 관세 인상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트럼프는 오늘 중국이 미국산 히토류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재정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폭 관세 인상을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에 증시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트럼프 발언 이후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중국은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공급된 히토류 원소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기타 재활용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이제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고, 이 히토류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트럼프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대화할 이유도 없다 밝혔기에, 결국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도 시진핑과 만날 이유는 전혀 없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 장 마감 직후 중국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도 부과한다고 밝혀 현재 시간에 의해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중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부과도 할 것이라 말해, 이러한 조치는 결국 히토류 광물에 대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라, 결국 이날 주가가 상승을 한 기업은 히토류 관련 종목인 MP 머터리얼스라, MP는 결국 이날 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죠. 이에 피어 인 그리드 지수는 29까지 내려와 지금은 확실히 시장이 공포감에 들어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시기는 1년 중 약 한 두세 번 정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 개인적으로는 이 피어 인 그리드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정말로 이러한 기회 때 좋은 주식들을 담아가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항상 이러한 익스트림 공포 단계에 왔을 때는 주가들이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시 피어로 올라가는 순간 증시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쭉 나타냈기에, 거기다가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 지금의 단기 이슈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다 또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에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한번 경험을 한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또 다음 주 다가오는 3분기 실적들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증시는 또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나스닥을 자세히 보시면 이날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50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까지 내려왔고, 그렇게 지금은 상승 추세가 하루 만에 꺾여 시장이 다소 공포감에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공포지수 그리고 빅스의 급등을 보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뒤의 선행 수익률은 매우 좋았기에, 거기다가 중국과의 추가적인 갈등 심화가 없다면 그동안 나타났던 것처럼 저가 매수세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의 기미를 보일 것이라 말씀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순풍이 여전히 건재하며 중국과의 히토류 분쟁 같은 잠재적인 문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 결국에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S&P 500 기업의 이익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은 추정보다 더 높게 나올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두 자릿수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익 성장은 역시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압도적인 매출 증가율과 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실적이 발표되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강력한 실적 시즌이 기대가 되기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단기 조정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22동평에서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됐고 이 협정으로 아랍에미리트가 향후 미국에서 10년간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매년 50만 개의 첨단 AI 수출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진전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소식은 결국 AI 기업, 그러니까 AI에서 1등을 하는 기업에 정말 엄청난 호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하락세로 인해 어느 정도 물갈이가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신규 자금도 들어올 예정이라 결국 이러한 단기 하락세는 또다시 우리가 엔비디아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캔터피츠 제럴드는 엔비디아 관련 긍정적인 보고서도 함께 내나 기존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는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치라 결국 지금 AI 시장은 매우 낙관적이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 특히나 주목할 점은 오픈 AI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이고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오픈 AI가 차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춘 하이퍼 스케일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 이 전략의 핵심으로 인해 결국 AI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성을 이어간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TSMC의 9월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4% 증가하면서 지금은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따라 TSMC의 주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비록 이날 하락세를 보여 22동평균선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9월까지 누적 매출은 36%나 증가했기에 이렇게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구조적인 이슈가 없는 한 이런 미국과 중국의 히트로 관련 단기 이슈는 시간이 지난다면 해소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나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팔란티어는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 사이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날 대부분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기에 팔란티어도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당 순이익 역시 플러스로 전환한 기업이라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올라간다면 굳이 팔란티어를 매도를 하고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면서 그러한 포인트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멘텀에서 바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주가를 팔게 된다면 당연히 더 저점에서 그리고 더욱더 저점에서 주가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기업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물량을 더욱더 늘려 앞으로도 기분 좋게 모아가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 413달러까지 내려왔고 최근 470달러까지 올라가며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9월 마무리가 됐던 보조금 이슈와 다가오는 신차 모델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주가는 잠시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로보택시와 향후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이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엘러빈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해왔고 그 이후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됐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RSI가 86까지 올라가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RSI가 80 이상이 되면 당연히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때는 굳이 투자를 하지 말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그 이후 엠러빈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569달러까지 지금은 내려왔지만 그래도 향후 엠러빈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상승될 예정이라 지금 바닥이 언젠지는 완전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 역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